이제 할 내용은 나중에 또 나올 내용이니까 지금 잘 들어 놓으세요. 동물이 숨쉬다라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당장 필요한 거 뭐죠? 동물 클래스죠. 동물 클래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숨쉬다라는 메서드 있어야 되고요. 자, 근데 추천해주는 방식을 클릭했더니 이 접근 제한자는 잠깐 제외하고 바로 스태틱으로 만들어줬죠. 그래서 그냥 눈치껏 설계도한테 일을 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그 의도를 파악해서 스태틱 메서드를 바로 만들어 준 겁니다. 뭐 만약에 동물 객체를 만들고 숨쉬다를 실행하려고 한다면 보이드 스태틱을 안 써도 충분하죠. 스태틱은 안 써도 충분한데 설계도한테 일을 시키고 있는 상황에서는 스태틱을 하나 붙여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면 이제 동물 설계도가 숨쉬다라는 일을 하고 있고 설계도에서 바로 객체 만들 필요 없이 뽑아 쓸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산기한테 합이라는 메서드를 실행할 거예요. 그러면 계산기가 있어야 되고 숨쉬다가 아니라 합이라는 메서드가 있어야죠. 자, 이 합 메서드 안에서 int a는 10이고 int b는 2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합 메서드를 실행하면 a와 b의 합을 출력해요. 그러면 a, b의 값이 각각 10과 20이니까 실행하면 30 나오겠죠. 여러 번 실행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계산기 클래스의 한 메서드를 실행한 결과입니다. 이유는 지금 이게 a랑 b가 고정되어 있죠. 그럼 만약에 이 괄호 안쪽에다가 메서드를 호출해서 실행할 때 이 괄호 안쪽에다 10과 20을 쓰고 여기에다가는 30과 40을 쓴다고 했을 때 얘의 실행 결과가 30, 이거의 실행 결과는 70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합이라는 거는 메서드의 이름이고 이 이름을 통해서 해당 메서드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유추할 수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게 지금 뭐라고 하고 있지만 실행했을 때 된다고 가정하고 실행했을 때 결과는 30이 나오는 이유는 한 메서드 내부에 있는 AB의 값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메서드를 호출할 때 내가 이렇게 써준 옵션들이 서로 서로 합쳐져 가지고 그 결과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얘네가 일단 이렇게 고정되면 안 되겠죠. 제일 먼저 고정이 아니라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값으로 둬야 되죠.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10을 A에다가 넣고 20을 B에다 넣고 또 여기서 실행할 땐 30을 A에다 넣고 40을 B에다가 넣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려면 내가 넣으려고 하는 이 옵션 값들의 위치가 소괄호 아니죠? 그러면 위치를 일치시켜 줘야 됩니다. 내가 넣고자 하는 이
값의 변수를 똑같은 위치에다 둬야 돼요. 그래야 얘네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인 경우에는 쉼표로 구분하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위치만 바뀌었지 A랑 B가 미정값인 건 여전히 똑같죠. 그래서 여기 인텔리제이에서는 이런 값들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앞에 거는 앞에 거로, 뒤에 거는 뒤에 거로 들어가고 있죠. 그럼 이제는 실행했을 때 그 결과가 30과 70 의도한 대로 나오죠. 함수입니다. 함수. 메서드죠. 메서드. 자바에서는 어차피 자바에서는 함수를 만들 때 대부분 이제 클래스 외부에다 만드는 게 아니라 내부에다가 만드니까. 그러면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쓰면 뭐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 이런 경우에도 답을 알려줍니다.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뭐 expected to arguments but bound 1 이라고 나오죠. 자, 이거 뭘까요? 우선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오류 메시지에서 expected라고 나오면 나와야 할 게 안 나왔을 때 프로그램이 없다라고 알려주는다고 말했죠. to argument라고 돼 있는데, 자, 이 argument는 뭐냐면 추측 한번 해보세요. 이거의 뜻을 추측하지 말고 이 오류 메시지가 발생한 곳에서 뭔지, 자, 뒤에 힌트가 있습니다. found 1이라고 나오죠. 한 개밖에 없죠. 괄호 안쪽에 들어가는 게 argument예요. argument. 정식 이름은 뭐냐면 인자입니다. 인자. 인자가 두 개여야 하는데 지금 한 개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면 되니까 한 개 더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하나 더, 인자를 하나 더 썼어요. 뭐라 하죠? 이유는 똑같습니다. 대신에 이번에는 세 개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라 하는 거예요? 두 개 인자가 필요한데 왜 세 개를 넣어서 오버하고 있냐? 뭐 이런 의미입니다. 뭐 다른 툴에서는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뭐 too many arguments 너무 적은 경우에는 few arguments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개수는 맞춰주되 여기다가 제가 true를 썼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개수는 맞잖아요. true가 b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죠. 우리가 계속 이 인자를 b에다가 넣어주기 위해서, 미정인 b에다가 넣어주기 위해서 여기다 썼습니다. 자, 그럼 true가 b에 들어가는데, 자, b의 타입은 뭐죠? int죠. 불린 타입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타입에 관련된 오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b는 int 타입인데 true를 넣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인자를 써줄 때는 인자가 들어가는 곳에 자료형을 맞춰줘야 돼요. 순서에 맞게 들어갑니다. 앞에 건 앞에 거, 뒤에 건 뒤에 거. 그래서 인자를 개수와 타입 맞춰줘야 된다. 그리고 얘네들의 이름은 뭐냐면 파라미터, 한국어로 매개 변수. 매개 변수라고 하는데, 자, 매개 변수인 이유는 매개 변수가 존재하는 곳이 메서드죠. 메서드 내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인자가 매개 변수로 들어간다는 걸 알겠는데, 인자는 매개 변수가 있는 메서드의 외부죠. 외부와 내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메서드 더 깊숙한 곳에서 A랑 B가 쓰이고 있죠. 매개 변수가. 그리고 이 매개 변수에는 외부의 값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외부와 내부를 연결해준다, 매개해준다는 뜻에서 매개 변수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int a는 10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만들어진 이 a는 지역 변수라고 해요. 지역 변수. 메서드 내부에서 만들어진 변수예요. 그렇다는 거는 얘가 소속된 메서드가 끝나면 변수가 죽는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함수, 메서드가 실행될 때 만들어지고 끝나는 건 지역 변수다. 원래대로 돌려놓고, 자, 그러면 이 A가 생성된 곳은 메서드 외부죠. 메인 메서드 외부. 또는 이제 여기가 아니더라도 여기도 이제 한 메서드 외부죠. 메서드 외부에서 생성된 거는 전역 변수라고 합니다. 전역 변수. 그러면 요거는 여기는 선언이 클래스 내부에서만 선언할 수 있구나. 변수는.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뭐 이미 했던 내용이니까 정리를 해볼게요. 용어 지금까지 나온 거 전역 변수. 자, 얘는 메서드 외부. 그리고 지역 변수는 메서드 내부. 자, 지역 변수의 경우는 살아있는 기간이 생존 기간이 메서드 시작에서 끝 이 기간 동안에 살아있고요. 전역 변수는 메서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 전체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
이 사이 동안 이 기간 동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개 변수 하나 나죠. 매개 변수는 지역 변수의 일종이고요. 메서드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매개체라고 보시면 되고, 인자는 아규먼트라고도 하는데 줄여서 보통 이렇게 표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매개 변수로 전달되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한 메서드를 보세요. 매개 변수로 한 메서드가 실행될 때마다 인자가 들어가고 있죠. 들어온 인자의 값이 내부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 동안 살아있고 뭐 메서드 시작과 끝 동안 살아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는 키워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변수의 생명주기라고 있어요. 아니면 뭐 라이프 사이클? 사이클 이게 맞나? 이거 키워드 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변수의 생명주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로 한번 해보죠. 자바. 언어는 상관없는데 이 변수의 생명주기가 변수가 얼마만큼 살아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는 이제 생명주기 말고 변수의 스코프 뭐 또는 라이프타임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되는데 전부 다 생명주기랑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검색해서 찾아보고 내가 어떤 변수를 선언하는 위치에 따라서 그 변수의 목숨이 달라진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인자가 매개 변수로 들어가는데 당연한 거지만 변수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인자는 값이고 매개 변수는 변수잖아요. 그러면 해당 타입에 맞는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고 인자의 개수와 매개 변수의 개수는 일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타입에 맞게 들어가야 하니까 순서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하나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트 리절트라고 하겠습니다. 20 더하기 40 그랬을 때 RS의 값을 출력하면 몇이 나올까요? 뭐 60 나오겠죠. 이유는 20과 40 더해가지고 RS에다가 저장한 걸 출력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연산이 먼저 되고 나서 그 연산의 결과가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죠. 여기랑 여기의 차이는 뭘까요? 이때는 60이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에는 RS에 들어갈 int 값이 들어가죠. 자, 근데 뭐라고 하는지 봤더니 한 메서드를 실행하고 나서 RS한테 넣고 있는 값의 타입이 void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void는 int랑 다르죠? 근데 이게 void인지는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여기에 있는 이 값이 void라는 거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메서드의 이름 앞에 있는 걸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void가 무슨 뜻인데 왜 안 된다고 하냐? 무슨 뜻이냐면요. 허공이라는 뜻입니다. 비어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떤 메서드를 실행하고 남은 그 결과를 리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리턴은 반환입니다. 반환. 근데 뭘 반환하냐면 어떤 메서드를 실행하고 남은 그 결과를 실행한 자리에다가 그 결과 값을 넘기는 거예요. 이게 리턴인데 지금 void 타입이잖아요. void잖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 있는데 그거를 int에다 넣으려고 하니까 int 값을 받는 변수에다 넣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아무것도 없으면 얘는 반드시 int 값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곤란하죠. 이해되시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12A로 들어가고 22B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서 실행돼요. 출력됩니다. 결과 30이 출력되는데 출력이 된 거지. 이런 값이 출력된 것 뿐이지 이런 값이 여기로 넘어가진 않은 겁니다. 리턴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을 때 이 줄에서 연산이 끝나고 이 연산의 주체들은 사라지고 연산의 결과가 남죠. 그 결과가 RS로 들어가고, 맞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한 메서드를 실행하고 있는 얘네들이 연산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이 연산의 결과가 아무것도 안 남아있는 것 뿐이고요. 그래서 리턴이 이런 개념이고, 그래서 리턴은 뭔지 잘 감이 안 온다. 메서드를 실행한 자리에 어떤 값이 남았는지 그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 이유는 void 때문인 거고, 그래서 여기를 리턴 타입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리턴 타입. 리턴 타입은 뭐냐면 내가 메서드를 실행한 그 자리에다가 넘기는 값의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연산된 결과를 int 타입의 변수에다가 집어넣고 있으니까 int와 void가 다르면 될까요? 같아야죠.
그래서 메서드를 실행한 결과를 어떤 변수에다가 저장하려고 할 때는 그 변수의 자료형과 메서드의 리턴 타입은 일치시켜줘야 됩니다. 이런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인트로 바꿔주면은 뭐라고 안 합니다. 일단 여기서 뭐라 하는 문제는 개선됐는데, 자, 이번에 또 여기서 뭐라 하죠? 왜 그럴까요? 리턴 타입이 보이드일 때는 리턴 안 합니다. 어차피 해봐야 남는 거 없으니까. 근데 여기다가 보이드 대신에 인트라고 해주면, 인트라는 거는 리턴할 게 있다는 뜻이에요. 보이드가 아니라는 건 리턴을 안 해서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리턴을 하되 리턴하려는 어떤 값이 리턴 타입과 일치해야겠죠. 그래야 서로 논리적인 오류가 없을 거니까. 그래서 인트 타입의 데이터, 인트 타입의 값을 하나 아무거나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라 안 하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더 알아야 할 게, 리턴 타입이 보이드가 아니라면 무조건 리턴 해야 됩니다. 뭐 지금 여기가 인트이지만 뭐 더블이나 뭐 아니면 스트링, 스트링,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기본 타입이죠. 이거는 기본 타입이고 이거는 참조 타입인데, 보이드가 아닌 모든 타입입니다. 기본 타입이고 참조 타입 상관없이 보이드가 아니라면 무조건 리턴 해야 돼요. 만약에 이거를 정수 타입을 리턴한다고 했는데, 리턴 타입이 정수인데 불린 값으로 리턴해버리면 타입 불일치하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다. 또는 뭐 3.14 이런 거. 자, 그러면 다시 옳게 해놨는데 이 자리에 남는 건 뭐가 될까요? 한 메서드를 실행한 자리에 남아있는 건, 자, 1번 0일까요? 아니면 2번 30일까요? 리턴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0이에요. 리턴 옆에 나온 이 값을 반환하는 거니까. 근데 리턴 옆에 있는 값이 0이니까 0이죠. 실행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30이랑 0 나왔는데 30은 왜 나왔을까요? 메서드 실행한 부분에 출력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나온 거고, 요 0은 리턴 값 0이 실행했던 메서드 실행한 자리에 남고, RS로 들어가서 RS에 들어있는 0을 출력한 것 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자리에 10과 20의 합을 남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과 20의 합을 남기려면, 인자의 합이죠. 10과 20의 합이면 인자의 합을 남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자리에 남아있는 게 0이잖아요.
이게 여기로 이동하니까 A와 B의 합을 이 자리에다가 주면 되죠. 왜냐면 10과 20이 A랑 B에 알아서 들어가고 그 들어간 거 연산해서 여기에다 넘겨주니까 그러면 30이 남고 RS로 들어가고 들어있는 거 출력한 것 뿐이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인트 대신에 이걸 더블이라 해놓고 이번에는 3이라고 해보자. 아니지, 3.14? 3.14로 해보겠습니다. 한 번에 하지 말고. 자, 그러면 리턴 타입과 리턴 값의 타입은 맞죠? 실행한 자리에 3.14가 남아요. 왜 안 되는지는 알겠죠? 인트 타입이니까. 그럼 반대로 여기를 더블이라 해놓고 여기를 인트라고 해놓고 3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왜 뭐라 안 할까요? 자, 정수 타입의 데이터를 메서드 실행한 자리에다가 넘겨줍니다. 그럼 3이 남아있겠죠. 3이 정수인 상태로 RS에 들어갈까요? RS는 더블이잖아요. 실수형. 정수형에서 실수로 가는 거는 그냥 소수점만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RS에 들어가는 값은 3.0이 되겠죠. 확인해보면 3.0 출력되잖아요. 근데 반대의 경우에는 다르죠. 만약에 3.14라는 걸 리턴 한다면 똑같이 3.14가 이 자리에 남는데 이 3.14가 정수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0.14만큼 절삭해야죠. 그래야 정수 3이 될 거니까. 근데 그러면 이 0.14에 대한 값은 어떻게 되죠? 잃어버리는 거죠. 값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값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는 안 된다고 하는 거고, 정수에서 실수로 되는 거는 그냥 0.1만 곱하면 되니까. 아니지, 0.1이 아니라 그냥 뒤에다 0.0만 곱하면 되니까, 붙이면 되니까. 이해되시죠?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그러면 A 더하기 B의 값을 리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 30 두 개가 출력되는데, 그러면 한 메서드 안에 있는 이 출력문 필요 없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RS는 계산기 합 메서드 실행해서 인자는 20이랑 40으로 주고 나서 그때 RS 값을 출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진 인자값에 따른 연산 결과값이 출력되죠. 인자가 달라지니까 당연히 그 인자를 사용하는
연산의 결과도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이때 한 메서드를 실행했을 때 이 결과는 30이고 RS에 30이 들어있어서 출력했고, 여기서는 이제 60을 리턴 받으니까 RS에 들어있던 30을 60이 덮어 쓴 값을 새로 출력하는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리턴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랑 뭐 리턴 타입이랑 리턴하는 값이랑 그 타입이 일치해야 되고, 만약에 인트가 아니라 리턴 타입이 불린이면 여기서 어디를 고쳐야 될까요? 고쳐야 하는 부분. 자, 우선 불린이 보이드가 아니잖아요. 보이드면은 리턴 값이 없으니까 정 리턴이라는 키워드를 써야겠다면 이렇게 쓰면 되는데, 불린이니까 리턴을 반드시 해야 되죠. 그러면 논리 값이 나오도록 논리 값을 리턴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줘도 되고, 왜냐면 얘도 연산의 결과가 true 아니면 false로 나올 거니까. 그렇게 해서 메서드가 실행된 자리에 true나 false가 남을 텐데, 이렇게 들어가는 이 변수에 저장되는 값의 타입이 int다?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변수 시간,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타입을 일치시켜줘야 됩니다. 불린으로 이렇게. 그래서 일치해야 되는 거는 메서드를 실행한 연산 결과를 저장할 변수의 타입과 메서드의 리턴 타입과 리턴 값의 타입이 일치해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그러면 한 가지 더. a-b라고 리턴을 하나 더 썼습니다. 바로 뭐라고 하죠? 왜 뭐라 할까요? unreachable. 이 줄 도달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도달할 수 없다는 거는 이 메서드가 끝났다는 거죠. 그러면 도달하기 전에 바로 위에 있는 이 문장은 실행했을 거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자, 이 리턴을 메서드 내에서 만나게 되면 해당 메서드는 끝나게 됩니다. 한 번 하면 끝이에요. 대신에 리턴을 여러 번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a가 b보다 크면은 true를 리턴하고, 자, 여기서도 알아야 할 거, 뭐라고 하는 이유는 리턴문을 안 썼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 분명히 있는데 뭐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늘 실행할 것 같았던 이 리턴문이 조건식의 결과에 따라서 실행하고 안 실행하고 두 가지 경우로 나뉘죠. 그러면 이 조건식이 항상 참이라는 법은 없으니까, 거짓이면 리턴은 실행 안 하니까 메서드가 리턴을 안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리턴을 반드시 하게 해야 되니까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A랑 B 인자의 값에 따라서 true가 리턴 되든 이게 아니라면 false가 리턴 되든 둘 중 하나는 리턴 하겠죠. 그래서 메서드의 타입이 리턴 타입이 void가 아니라면 무조건 리턴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그러면 이것도 가능하겠죠. else 썼을 때 이때 뭐라 안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여 있는 조건문, if문은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정답이니까 else if도 아니고 else잖아요. 양자택일이니까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리턴을 하겠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 리턴해야 되고 리턴 값이 리턴 타입이랑 일치해야 되고요. 리턴 받은 데이터랑 그 리턴 받은 데이터를 저장할 변수의 타입도 일치해야 되고 인자랑 매개 변수의 타입 개수도 맞아야 되고 아시겠죠?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이걸 돌려놓고 이번에는 나누기 자, 이랬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계획을 짜보세요. 자, 계산기 설계도한테 두 실수의 나눗셈을 하려는 거죠. 그럼 실수와 실수의 나눗셈 결과는 실수니까 더블 타입이어야 하고 계산기는 설계도고 나누기는 메서드죠. 메서드를 실행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 안에는 인자 두 개가 있고 타입은 실수고 순서에 맞게 4개 변수에 들어갈 거고요. 그럼 여기서 추출한 정보는 4개 변수 2개 필요 그리고 리턴 타입 더블 그리고 매개 변수 타입도 더블이어야 하고 맞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설계도한테 일을 시키고 있으니까 스태틱 메서드여야 하고 논 스태틱이면 안 되죠. 더 있나? 뭐 리턴 타입 있으니까 리턴 값도 더블이어야 한다는 거. 이거는 뭐 안 쓸게요 이건. 그래서 만들었을 때 스태틱 더블 나누기 4개 변수의 타입은 더블이고 둘 다 더블이죠. A랑 B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를 B로 나눈 값을 리턴하도록 이렇게. 그래서 이 한 줄에서 뽑아낸 정보가 다 들어있죠.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실행했을 때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이것도 가능합니다. int c는 a 더하기 b라고 했다가 여기서 return c를 해버리면
A와 B의 값이 들어있는 C의 값이 리턴되죠. 똑같습니다. 바로 그냥 리턴을 하느냐 아니면 한번 담았다가 리턴을 하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오늘 방금 했던 이 내용을 보시면은 다 하고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메인 클래스 안에 있는 메인 메서드, 근데 얘는 정적 메서드죠. 그리고 이 메인 메서드의 리턴 타입이 보이드고 퍼블릭은 아직 안 했으니까 무시하고, 요거는 매개 변수고 매개 변수의 타입이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방금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문제를 풀고 다음 시간에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